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B급 바리스타의 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B급 커피 이야기 제 163회. 너희들은 걔 안 불쌍하니? 뭐가 불쌍해 그런 싸가지가. 경직된 인간들은 다 불쌍해. 살아온 날들을 말해주잖아. 상처받은 아이들은 너무 일찍 커버려. 그게 보여. 그래서 불쌍해. 안녕하세요, 바리스타 이씨 아저씨입니다. 날씨도 꿀꿀하고 기분도 우울한 하루네요. 요즘 저는 와이프랑 나의 아저씨라고 하는 드라마를 좀 다시 보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이 드라마는 힘들 때 보면 참 힘이 돼. 뭐랄까, 우울한 드라마로 우울함을 치료하는 좀 약간 좀 기분이 묘한데, 이 드라마가 주는 이상한 힘이 있습니다. 일단 뭐 OST도 상당히 좋고, 일단 드라마의 대사도 하나하나가 참 마음에 와닿았죠. 사실 이 드라마를 저는 상당히 일찍 좋아한 건 아니고, 원래 볼메님 통해서 알게 된 다음에 관심 있게 보고 좋아하게 됐는데, 저희 와이프도 이 드라마에 푹 빠졌더라고요. 원래 드라마를 잘 안 보는 사람인데, 뭐 이 드라마가 주는 뭔가가 있나 봐요. 네. 네, OST는 잠깐 끄고, 방송 들어가야지. 이 드라마 OST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기분 꿀꿀하고 우울하고 힘들 때, 이 드라마의 명대사나 이렇게 음악들을 듣다 보면, 좀 이렇게 기분이 많이 풀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유튜브에 이제 이렇게 좀 드라마를 이제 축약해 놓은 뭐 하이라이트처럼 만들어져 있는 뭐 명대사나 뭐 음악들을 소개하는 이런 컨텐츠들이 참 많은데, 거기에 댓글들이 참 많이 달리거든요. 근데 상당히 이 드라마를 통해서 이제 공감대를 많이 얻는 마음에 아픔이 있는 분들의 댓글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참 등 따시고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서 항상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그동안 또 한 주간 어떻게 지냈습니까, 여러분? 뭐 소식이 없어. 다들 어떻게 사는지 소식이 없어. 야, 이 뭐 방송을 그래도 들어준다는 게 참 대단해. 와, 나 진짜 내 방송 허접한데 진짜 많은 분들이 들어주고 계셔서 진짜 땡큐. 진짜 감사합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꾸준히 들어주시는 거 보면 제 허접한 방송이 어느 부분에서 조금 마음의 공감대를 얻으신 걸까? 음악이나 이렇게 드라마와 같은 영화 이런 컨텐츠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영향력이 참 크다, 이런 걸 다시 한번 느끼면서 또 저의 주저 퍼레이드를 시작해 봐야 되는데, 진짜 제 방송을 꾸준히 들어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에 진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 제 컨텐츠가 나도 궁금하다. 어느 부분에서 조금 그래도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으신지. 그래도 저는 솔직히 제가 이렇게 올리지만 거진 조회수가 없는 컨텐츠들도 있거든요. 진짜 없어요. 없는 것도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뭐 1000건 이상씩 뭐 수천 건 들어주시는 것들 보면, 물론 이제 더 많은 거는 뭐 진짜 많이 나오는데, 뭐 그런 걸 볼 때마다 그래도 내 소리에 관심을 가져준다는 게 감사하다. 진짜로 그런 생각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일단 뭐 댓글과 사연은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고요. 일단 커피 한 잔을 또 소개하면서 또 원래 내 방송 컨셉대로 해야지. 또 내가 안 하던 거 하려고 그러면 이게 잘 안 돼. 뭐 내가 원래 진지한 사람이 아니라서 또 한 주간에 있었던 또 스트레스 쌓인 얘기들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 주간 동안 좀 바쁘게 사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닌가? 나처럼 백수인가? 저도 뭐 이렇게 바쁘다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이제 연말이 되고, 이제 되지 않습니까? 이제 12월 달이 되니까,
이제 학원이 이제 평가를 받습니다. 이제 평가 기관으로부터 뭐 이제 그런 것들 많이 있죠. 뭐 기업들도 평가를 받고 뭐 병원 뭐 이런 것도 다 평가 기관에서 이제 평가하잖아요. 연말에 또 뭐 시상식도 하고 뭐 그런 거 있죠. 맨날 하는 거. 저희도 이제 그걸 합니다. 이게 매년. 사실 제가 직접적으로 평가를 받아본 적은 없는데 이번에 이제 받게 됐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그 가르치는 이제 커피 전문반, 그러니까 이제 실무반이라고 하죠. 일명 뭐 종합반 뭐 이래가지고 조금은 이제 취업률에 이제 영향을 주는 이제 그런 코스의 반을 이번에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평가 기간이 어디서 나오는지도 잘 몰랐어요. 전 처음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 제가 받는다기보다는 학원이 받는 건데, 그러니까 학원에 이제 학원이 평가를 받는데 비간접적으로 이제 저도 받게 되는 거고, 또 이제 학원생들까지도 이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참 많은 것들을 느끼고 또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뭐 사실 좋은 얘기는 안 나오니까 또 괜히 여기서 괜히 뭐 안 좋은 얘기 했다가 또 어떤 불상사가 생길지 몰라서 뒷담화는 뭐 그냥 간단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누군가로부터 이제 또 뭐 평가를 받다 보니 뭐 잘했든 못했든 간에 썩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더군다나 이런 그 일명 탁상 행정이라고 해서 이게 매뉴얼식 어떤 평가, 짜증 이빠이 나죠 진짜. 막 내 입에서 좋은 소리가 안 나와. 막 진짜 막 어우 이 개 하면 막 정말 이렇게 나올 만큼 그런 게 있는데 사실 여기서 그런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뭐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번 한 주간. 물론 이제 한 주간 동안에 뭐 또 서류 작업이나 또 실질적인 시험을 준비를 한 건 아닌데 뭐 그 사람들이 와서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평가한다고 해서 뭐 또 열심히 더 하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원래 하던 대로 하는데 이제 학원생들이 긴장을 할 거 아닙니까? 누군가한테 이제 시연을 하고 평가를 하려니까. 뭐 그런 것부터 사실 썩 기분 좋지는 않았고, 뭐 아무튼 이번 한 주는 좀 스트레스 쌓이는 일도 많았고, 또 마음이 좀 피곤한 일도 있었고, 또 이게 평가받고 나니까 몸이 상당히 피곤하더라고요. 집에 와갖고 이제 또 뻗었지. 뭐 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솔직히 제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진짜. 뭐 서류 작업이나 뭐 이제 평가 이제 보고서 정도만 쓴 건데, 솔직히 제가 뭐 몸으로 때운 건 별로 없고, 뭐 평가 보고서 쓰고, 이제 뭐 조금 더 학원생들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어떤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상세하게 기재한 거 빼고는 제가 뭐 그렇다고 뭐 뻥치고 가시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인생을 비굴하게 살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약간 비굴하게 막 무릎 꿇고 사는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냥 막 배째라 막 질러버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안 좋은 사람이죠. 안 좋은 사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 조직이 상당히 불편해합니다. 왜냐면 보통은 이제 수능을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일명 까라면 까, 뭐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걸 잘 못해요. 워낙 싸가지도 없고, 또 이제 나름 또 가진 건 쥐뿔도 없는데 괜히 또 프라이드는 세서 괜히 뭐 남한테 막 그렇게 하는 게 머리 숙이고 이런 게 좀 뭐 자존심 상한다 막 이제 이래가지고 뭐 이제 회사에서 일할 때도 막 개기고 뭐 임원들한테도 막 개기고 뭐 프랜차이즈 대표한테도 개기고 막 그래. 그러니까 내가 이 모양 입꼬리지. 줄을 잘 서야 되는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없어. 네, 아무튼 그냥 내 잘난 맛에 사는 참 병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커피 한 잔 먹으면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노브랜드에 또 새로 나온 커피가 하나 있길래 들고 왔어요. 이게 이제 RTD 커피 타입입니다. 이제 보틀로 나온 건데 일단 아메리카노랑 카페 라떼 써있기로는 언스위트라고 써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본 거예요. 보통 이제 노브랜드에서 나오는 게 컵 타입이랑 그 더치 이제 콜드브루형 커피 두 가지. 예전에 한번 제가 오래전에 리뷰했었던 거 있죠. 이제 그 커피들 말고는 대부분 이제 가공 커피들이 대부분 달달한 커피들이거든요. 물론 생각보다 노브랜드에서 유통되는 커피들 종류가 많습니다. 자꾸 왜 딸꾹질을 나오려고 그러냐?
최근에는 캡슐 커피도 한 두세 가지 더 이렇게 나오면서 리뷰해야 되는데 해야 되면 했는데 사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뭐 드립백도 제가 지금까지 노브랜드 리뷰한 게 한 두 가지 정도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 스틱형 커피들 뭐부터 해서 뭐 이런 RTD 커피, 그 다음에 이제 캡슐 커피는 리뷰는 안 했지만 아무튼 생각보다 제품군이 적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커피 제품들이 어느 유통업체든 많이 다루고 있는 품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 커피 사업이 그만큼 많이 확장되고 있다라는 반증이죠. 그러다 보니까 노브랜드에서 새로 나온 이 아메리카노 제품도 이제 봤는데 일단 동원 시스템즈라고 돼 있습니다. 일단 동원 시스템즈라고 하면 일단 동원? 그럼 이제 동원 참치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참고로 동원 시스템즈는 상장이 돼 있는 회사입니다. 저도 이제 사실 몰랐어요. 근데 이제 주가 같은 걸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상당히 이제 수혜를 입었던, 그러니까 수익이 많이 올라간 이제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원 시스템즈라고 검색해보면 이제 동원그룹의 이제 종합포장재 회사로 이제 포장재나 제관, 알루미늄, 막 필름, 유리병 사업부문 뭐 어쩌고저쩌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한마디로 포장을 담당하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조를 한 거죠. 네, 이제 포장 용기에 담아서 패킹을 한 것 같아요. 유통은 이제 이마트에서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사봤습니다. 일단은 이게 정제수의 세라도. 우리가 이제 브라질의 세하도, 그리고 이제 세라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근데 이제 세라도라고도 하고 세하도라고도 해서 뭐 좀 이상하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발음 차이인 거죠. 일단 뭐 세라도. 내 혀가 더 그지 같아. 세라도. 네, NY2 뉴욕 거래소에서 이제 등급을 매깁니다. 모든 커피가 그런 건 아니고 원래 브라질 커피는 이제 노2 이런 식으로 넘버로 매기는데 근데 좀 더 이제 좋은 품질의 커피, 이제 프리미엄 커피 시장을 노리기 위해서 이게 뉴욕 거래소 등급을 달고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세라도 커피, 이제 세아도 커피는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옛날에 이제 브라질 하면 산토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산토스냐? 옛날에는 어찌됐든 브라질에서 이 산토스 항구를 통해서 모든 커피가 이제 유통이 되다 보니까 모카 커피, 그러니까 예멘의 모카 하면 이제 모카 항구에서 어떤 거래가 됐던 모카 커피의 이름의 대명사처럼 이제 브라질 하면 산토스 이렇게 불렀는데 요즘에 이제 세아도 커피가 좀 많이 알려져 있죠. 관심 없나?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이거 뭐 모른다고 밥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사실 커피를 머릿속에 뭐 지식적으로 하나하나 차곡차곡 다 쌓아놓으면 좋겠지만 사람이라는 게 그게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사람이 또 나이를 먹고 그러면 데이터가 손실돼. 자발적 손실. 그러니까 새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어렵지. 그러니까 뭐 그런 걸 일일이 다 외우고 다닐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그 평가 기관에서 이제 학원생들의 이제 평가를 할 때 이제 질의문답 같은 걸 합니다. 참고로 그 평가하는 내용은 촬영이나 녹음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거나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이제 학원생들의 이제 체험을 이제 제가 비간접적으로 이제 들었죠. 보면 이제 그 평가위원들이 그 학원생들한테 이제 에스프레소 추출을 이제 시키면서 뭐 커피에 대해서 이제 뭐 에스프레소의 네 가지를 써봐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질의문답을 하고 그랬었나 봅니다. 근데 대충 뭔지는 아는데 명확하게 이게 리스트레토요, 에스프레소요, 룽고요, 도피오 용어들이 생각이 안 나잖아요. 또 시간이 지나면 뭐 이제 그런 것처럼 사람이 정확하게 단어가 완벽하게는 모르지만 개념적으로는 알고 있으면 돼요. 그쵸? 개념적으로만 알고 그걸 이해하고만 있으면 됩니다. 명확하게 그 단어야 안 떠오르면 뭐 메모장 보면 그만인 거고. 그런 것처럼 이 커피의 이런 이름들은 다 100% 여러분들이 머리에 넣기는 어렵겠지만 그냥 브라질 하면 그런 커피 있었지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참 좋습니다. 일단은 브라질산 원두라고 써 있고요. 이제 코닐론 커피 추출물 브라질산 코닐론 커피 추출물
이 코닐론 그 커피 추출물이 뭐냐면 그 브라질에서 그 교배종 중에 이 로부스타 종이 있어요. 그게 이제 코닐론이라고 합니다. 뭐 우리가 로부스타 그러면 이제 뭐 인도나 베트남 딱 이제 특정 지역을 많이 언급하는데 저도 이 코닐론 커피를 직접 가공해서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면 이걸 돈 주고 산 적은 없거든. 유통이 되는지도 찾아본 적도 없어. 일단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어서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이게 아라비카 이제 변종이 이제 부르봉종이랑 이제 티피카의 그 교배종이었나? 하여튼 뭐 그래요. 찾아보면은 나올 텐데 이게 좀 데이터들이 많진 않아요. 그만큼 이제 코닐론 커피가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내용은 아닌데 그냥 브라질에서 생산되는 이제 로부스타 품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우리가 모르는 게 참 많죠. 저 역시도 뭐 이런 거를 디테일하게 잘 알진 못해요. 그리고 뭐 검증해 본 바도 없고 그냥 그렇다라고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커피는 로부스타 품종이 이제 섞인 커피입니다. 혼합 제제 그리고 정제수, 합성 향료가 이제 들어가 있고요. 뭐 여기에 뭐 되게 많이 들어가요. 몽쿠, 후르츠, 농축, 과즙. 과즙도 넣었어? 우와. 뭐 아무튼 그렇대.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커피인가? 일단 동원에서 제조된 커피인데 한번 맛을 궁금해서 사봤습니다. 일단 가격대도 그렇게 비싼 가격대가 아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일단 사이즈가 지금 이게 몇이야? 사이즈가 500ml입니다. 양이 적지 않죠? 근데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 노브랜드에서 2,000원이 안 됐던 것 같은데 세일해서 그랬었나? 일단 마셔볼게요. 특별히 맛이 좀 특별하다는 느낌은 없는데요. 이런 RTD 형태로 나오는 블랙커피 맛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근데 그 뒷맛이 조금 씁쓸하게 오래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그 회사들마다 사용하는 원자재들이 조금씩은 다른데 사실 맛에서 그렇게 큰 차이가 나타나진 않거든요. 물론 같이 넣고 비교해 보면 차이가 느껴져요. 근데 이게 따로따로 먹으면 그 맛이 이랬지라는 어떤 명확한 맛의 기억이 잘 나진 않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이제 뭔가 애매한 그런 맛들인데 지금 이 커피도 상당히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지금 차갑게 했다가 먹은 거라서 특별히 불편하냐? 그런 건 없어요. 그냥 가공 커피 먹는 그냥 블랙 커피 맛이에요. 일단 깔끔하고 커피의 향이 입안에 잘 퍼집니다. 그러니까 인공 향이 들어가서 그런지 일단 커피 향 자체는 잘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커피 향은 뭐 어떤 커피의 개성적인 향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커피 하면 떠오르는 그 딱 그 향 있죠? 잘 나요. 맛은 일단 깔끔한데 뒤에 애프터의 쌉싸름한 맛이 이제 여운이 좀 있는 편이고 특별히 뭐가 더 좋다? 이런 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라떼도 한번 볼게요. 일단 언스위트라고 써 있어서 그런 것도 조금 마음에 들었어요. 보통은 이제 당분들이 들어가는데 얘는 그런 건 없습니다. 일단 동원 시스템즈 이제 똑같은 횡성 공장이라고 나옵니다.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야, 우천면도 있어? 뭐 그렇다네. 자, 정제수, 우유, 국산, 혼합, 분유, 탈지유, 탈염유청, 불말. 뭐 많이도 들어가네. 딱국질이 계속 나와. 큰일 났네, 나. 트름도 나오고. 나 미쳤나봐, 아주 저 세상 가야 될 것 같아. 인스턴트 커피 베트남산 들어가고, 코닐론 커피 추출물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커피는 이제 로부스타 품종으로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까 블랙커피가 이제 브라질 NY2라고 써있는 커피 추출이라고 써있는데, 여기에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리고 일단 유화제, 혼합 제제, 뭐 기타 등등 합성 향료, 뭐 되게 많이 들어가네. 뭐 코코넛류, 오우 마이 갓, 대박 많이 들어가. 몸에 안 좋겠지. 이런 것들이 몸에 좋지는 않을 것 같아. 되도록이면 이제 신선한 커피에다 우유 타먹이 나을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이것도 먹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잘 섞지 말라고 뭐 방부제부터 해갖고 오지게 넣었을 거 아닙니까? 넣어볼게요. 일단 블랙. 이게 커피가 때깔이 썩 안 좋은데?
언스위트라고는 써 있는데 이 진짜 언스위트한 것 같긴 한데 어떤 맛이냐면 여러분들이 흔히 먹는 그 RTD 이 페트병으로 나오는 이제 좀 싸구려 커피들 있죠. 뭐 컨트라 베이스 라떼, 뭐 맥스웰 하우스 그 카페 라떼 이런 거 거기에서 설탕 맛만 딱 뺀 느낌, 딱 그 느낌이에요. 맛이 맛이 너무 익숙해. 맛이 너무 익숙하고 너무나 싸구려틱한 맛이고 근데 신기한 거는 특별히 맛이 없지는 않아. 또 맛이 없지는 않아. 그냥 먹을 만은 한데 굳이 또 먹고 싶진 않아. 근데도 이게 자체적인 우유와 이제 커피에서 만나는 그 묘한 단맛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커피와 우유가 만나도 이렇게 약간 그 단맛들이 올라옵니다. 제가 얘기한 단맛은 설탕이 내주는 그런 단맛 말고, 그러니까 이제 포도당, 일명 이제 침샘에서 느껴지는 그런 당이 느껴질 때 그 당 있죠?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아 달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밀가루 제품에서 느껴지는 그 당, 네, 그런 느낌입니다. 보통 커피를 먹을 때 그 당은 설탕이 주는 당의 느낌도 사실 조금 있어요. 비슷하게 그 엿을 먹고 났을 때 그런 엿을 먹고 난 후의 느낌 같은 게 있는데 보통은 요 당에서 이제 그 느껴지는 그 맛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밀가루 제품이나 뭐 침샘에서 느껴지는 당 그런 느낌인데 지금 요것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익숙해서 뭐 이렇게 싫진 않아. 타기 싫진 않은데 그렇다고 막 찾아서 먹을 것 같진 않아. 자 이렇게 해서 H 입맛을 버린 건가? 노브랜드에서 나온 그냥 싸구려 RTD 커피 500ml짜리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일단 심플하게 하나는 주황색, 하나는 노란색. 그 노브랜드 로고가 노란색이잖아요. 요새 약간 노란색이 대세인가봐. 그 메가커피부터 해서 컴포즈 또 어디야? 이번에 새로 나온 그 인도네시아 커피 브랜드 플래시 걔네도 약간 노란색 느낌인데 일단 뭐 노란색이 주는 느낌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따뜻하면서도 밝은 느낌. 약간 조금 젊은 느낌도 나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커피 한 잔 먹어봤으니까 또 저의 주저 퍼레이드의 하나인 또 커피 기사거리들이 있는지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커피 기사거리를 한번 찾아볼까요? 일단 제가 이제 포털 사이트에서 이제 커피 관련 검색을 넣으면 뭐 보통 광고 기사들이 많죠. 뭐 강릉 쪽 이제 커피 이제 뭐 강릉에 뭐 있었는데 아씨 또 어디 갔어 기사가. 일단 뭐 첫 번째 기사 눈에 띄는 게 커피 사업 힘을 싣는 청호 나이스 회장 신사업 확대 속도. 요새는 이제 참 여러 가지 기업들이 그 관련 그 회사에서 이 커피 쪽을 많이 접목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청호 하면 이제 뭐 정수기 이런 건데 사실 뭐 정수기 회사가 커피 하는 게 꼭 이상한 건 아니죠. 뭐 충분히 가능한데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커피 사업 부문을 이제 신설을 하거나 그런 판매 사업을 확대하는 것들이 기업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두산입니다. 두산. 최근에도 한번 그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부산이 아니고 두산에서 그 로보틱스 사업, 그러니까 그 어디였지 그게? 두산 중공업이었나? 그 두산 로보틱스라고 해서 이제 로봇 카페 사업을 하더라고요. 이런 사업 분야를 이제 두산 계열사인 이제 로보틱스에서 이제 로봇팔 만드는 회사인데 한마디로 이제 중공업 쪽 관련 회사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대기업들이 이제 이렇게 좀 커피 사업과 관련돼 있는 그러니까 커피 자체를 한다기보단 그 약간 그 환경 그 관련 사업들에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돈이 될 만한 것들에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 거죠. 물론 이제 커피 자체로만 보면은 이미 많은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좀 뭐랄까 커피 자체라기보다는 그 어떤 다른 그 기기, 장비, 어떤 컨텐츠 그리고 어떤 이제 사업의 새로운 어떤 플랫폼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 네, 그런 측면에서 한번 그냥 소개만 하고 지나가 보겠습니다. 기사까지 또 어디 갔어?
자, 이게 12월 6일자 기사인데 저가 커피 평균 매출 2억 원대 백다방 메가커피 컴포즈 커피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무슨 근거로 2억 원대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어떤 뭐랄까 이 정보를 전달하는 이 뉴스라고 하는 컨텐츠를 무조건적으로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이제 광고성 기사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좀 팩트 체크가 사실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물론 저 역시도 일일이 다 팩트 체크를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은 삐딱하게 한번 보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사의 제목이나 내용을 무조건적으로 바라보시고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조금 앞뒤를 좀 파악을 해보셔야 됩니다. 일단 매출이 높으면 폐점률도 낮아 창업비용 1억 원 미만 더 벤티 메가커피 저가 브랜드 성장에 이디야 매출 낮고 창업비용 높아지죠. 일단 뭐 기사를 보겠습니다. 저가 커피 브랜드 시장 변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작년 매장 평균 매출액 2억 원을 초과한 3개 브랜드 메가커피, 백다방, 컴포즈. 자, 평균 매출액이라고 그러면 이제 이게 한 해 매출액을 보통 얘기하겠죠. 그러면 한 달에 적어도 2천만 원 가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래야 이제 1년이면 12개월, 2억 4천. 만약에 이제 뭐 1천만 원 정도만 하더라도 1억 2천. 그러니까 최소한 1,500 정도는 가져가야겠죠? 그러니까 1,500 이상은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많은 카페들이 한 달 매출 1,500이 나오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 정도 안 나와요. 물론 이제 지점에 따라 위치, 이제 상권에 따라 좀 다르죠. 다른데, 이게 무슨 근거로 이런 기사를 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사실 그럴 수도 있어요. 예전에 이제 이디야가 초창기 때 2010년도경 막 매장이 막 늘어날 때가 보통 이디야 가맹점들이 평균 매출이 이제 2천만 원, 그러니까 한 달 매출이 2천만 원 정도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네가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디야 있었으니까 그때 당시 이제 슈퍼바이저들이 이제 여러 지점들을 돌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지점들의 이제 매출 현황 같은 거를 이제 그 가맹주들한테도 이렇게 알려줘요. 대략적으로. 그럼 이제 시장 분석을 하는 내용들을 좀 이제 같이 이제 뭐라 그럴까 정보를 알려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같은 프랜차이즈로서 같이 성장하는 어떤 그런 발판을 마련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기사가 물론 틀렸다고만 볼 수는 없겠죠. 분명히 이제 메가커피나 컴포즈 이 저렴한 커피 제품군을 내세우는 이런 브랜드가 잘 되는 건 사실이니까 작년 폐점률 1% 미만이었던 브랜드는 메가커피 0.7%, 컴포즈 0.96%, 1%대는 백다방이 유일하다. 1.8%로 나오고 있는데요. 저가 브랜드 대명사였던 이디야는 평균 매출도 저가 커피 브랜드에 못 미치고 폐점률도 2.8%를 기록한 점 또한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화제다. 뭐 이제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보면은 3위권 바뀐 이디야 커피와 더 벤티는 점포당 평균 매출액이 비슷한 수준으로 1억 8,704만원, 1억 8,690, 1억 8,697만원이었다라고 나옵니다. 평균 매출인 이제 이디야가 657만원, 3.3제곱미터당, 그러니까 한 평당 그 정도 나온다는 얘기죠. 뭐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네. 진짜 이 데이터가 맞다면, 왜냐면 요새 카페들이 보통 100잔도 못 파는 카페들이 수두룩해요. 뭐 특히 개인 카페들은.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카페들이 많다 보니, 실질적으로 이제 수익을 많이 내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런 의미에선, 이런 기사도 한번 눈여겨보려고 한번 꺼내 봤습니다. 뭐 상당히 뭐 신뢰성이 간다든가, 뭐 그러진 않습니다만, 사실 대다수의 이런 저가 커피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은 수익을 거뒀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없어요. 물론 많이 거뒀어도 거뒀다는 얘기를 안 하겠죠. 왜냐면 장사가 잘 될수록 진짜 잘 되는 집들은 굳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밖에서 보면 다 아는데 그 건물주가 임대료 올릴까봐 막 잘 된다는 얘기 잘 안 하고 댕겨요. 저는 그런 걸 많이 해봤거든요. 겪어봤어요. 진짜로 제가 이제 병원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병원에도 있었는데 병원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 오지게 먹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병원 관계자들이나 이제 지나가면서 장사 잘 되시는데 하루에 얼마나 팔아요? 막 이렇게 물어봐요. 진짜로. 진짜 많이 물어봅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카페 하려는 이 병원 관계자들 되게 많았어요. 막 돈 된다고. 와, 오지게 돈 잘 번다. 막 이러면서. 그때 막 이제 뻥쳤지. 장사 안 된다고. 그렇게 많이 안 팔아요. 뭐.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잘 된다고 막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면 안 돼. 너무 잘 된다고. 사람들이 배 아파해. 자, 다음 기사로는 이 스타벅스 관련 기사인데요. 일단 스타벅스의 이 기사 중에 미국입니다. 미국. 우리나라 아니에요. 우리나라 아니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별다방 직원 주름 펴지나 50년 만에 노조가 생긴 스타벅스. 스타벅스의 미래는 뭐 이런 내용입니다. 1971년 미국 시애틀에서 첫 가게를 연 스타벅스가 50년 만에 처음으로 노조가 생길 예정이다. 뭐 이러면서 현재 1분기 기준 전 세계 스타벅스 매장은 32,900여 개. 와, 대박 많네. 네. 지금 미국에 6,411개, 한국이 남한에 1,509개 이렇게 나와 있대요. 일본이랑 왜 이거 안 올라와 있냐? 순위권이 안 나온 건가? 뭐 아무튼 이처럼 많은 매장이 1위 이 프랜차이즈답게 지금 이 스타벅스가 이제 미국에서 50년 만에 처음으로 노조를 이제 결성하게 됐다.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온 겁니다. 뭐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어떤 현실들을 좀 약간 비춰보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 노조라고 하는 것을 꼭 긍정적이다 아니면 부정적이다 어느 한쪽만을 바라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그 미국도 노동자 입장에서 참 홀대받고 이런 것들이 비슷한가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약자들이 뭉쳐서 또 어떻게 보면 근로자의 권리를 내세우고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무조건적으로 나쁘다고 볼 수는 없죠. 물론 너무 지나치게 강성 노조가 돼서 강해서 오히려 회사에 어떤 압박과 부담을 주는 게 꼭 좋은 건 아닙니다만 그 뭐든지 이 중용 적당한 그 선을 잘 타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뭐든지 한쪽으로 쏠리는 게 꼭 좋은 건 아닙니다. 노조가 없는 것이 좋은 것도 아니고, 노조가 무조건 있다고 좋은 것도 아닌 거죠. 참 이런 게 어려운 건데, 아무튼 이제 미국의 이런 기사들이 좀 이제 눈에 띄었어요. 이제 50년 만에 처음으로 생겼다. 이러면서 이제 미국에서 환대하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커피 관련 기사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사는 여기까지. 일단 뭐 주접 떨 게 없네.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그냥 또 저의 주접 퍼레이드의 이제 일환으로서 내가 생각하는 이야기들을 좀 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일단 뭐 기사거리도 마땅하게 별로 없고, 물론 기사야 뭐 끊임없이 쏟아지지만 뭔가 이렇게 다뤄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 별로 없고, 뭐 사실 기사가 절반 이상이 거의 90% 이상이 다 광고예요. 물론 광고에도 잘 찾아보면 이제 소스들이 있죠. 주요한 소스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들은 오늘 잠깐 접어놓고 실효성 있는 바리스타 수업 이런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물론 나 혼자 떠드는 거지. 나 혼자 떠들다 끝나는 건데 그냥 내 생각을 한번 이렇게 전달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뭐 언제는 안 그랬냐? 뭐 그러겠죠. 뭐 맨날 그랬지. 맨날 내 생각만 얘기했지. 워낙에 이제 그 저희 게시판들이 이제 활성화가 안 돼 있으니까 뭐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 수가 없어요. 뭐 사연도 뭐 매일같이 쏟아지는 게 아니고 정말 관심 있는 몇몇 분들이 이제 그래도 꾸준히 뭐 사연이나 고민 같은 걸 가끔씩 보내주시는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렇게 항상 매번 보내주시는 거 진짜 감사하고요. 그런 게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소재를 활용하는 거 아니야. 물론 맨날 있지 않으니까 이제 소재가 떨어지니까 그렇지. 제가 아무래도 바리스타라고 하는 직군에 오랫동안 몸담아 오면서 거진 21년도 정도 됩니다. 이제 좀 있으면 해가 바뀌니까 이제 22년 차가 되겠죠. 뭐 20년, 뭐 길다고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 그 별거 아니야. 뭐 난 40년 했어.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한 분야에 이렇게 오래 할 거라고 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지금까지 어떤 한 분야를 이렇게 오래 해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진짜로. 뭐 게임도 한창 만들고 그럴 때 한 3년? 4년? 뭐 이 정도 갔던 것 같고, 뭐 제가 중간에 뭐 테디베어 사업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키덜트라 뭐 이제 피규어 판매도 좀 해보고, 물론 이제 인터넷 쇼핑몰 같은 거 차려놓고 해봤는데, 뭐 그런 것도 뭐 한 4년? 뭐 이 정도? 4, 5년? 뭐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길게 뭔가를 해본 적이 잘 없어요. 한 가지 분야로. 근데 어쨌든 이 커피 분야를 제가 이제 오랫동안 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여기저기서 많이 굴렀습니다. 진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도 뭐 알바도 해보고, 뭐 처음부터 알바를 했던 건 아닌데 이제 알바 같은 것도 해보고, 직원, 관리자, 뭐 총책임자, 뭐 바지 사장, 뭐 진짜 사장님,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의 이제 포지션에서 참 많이 굴러 먹다가, 뭐 이제 컨설팅 같은 것도 해봤고요. 네. 뭐 그렇다고 남 사기치고 그런 적은 없어요. 네. 진짜 뭐 자문을 해준다든가, 도와드린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좀 약간 그 강사, 뭐 예전에도 강사했었습니다만 이제 프랜차이즈에서 이제 가맹주들을 모아놓고 이제 교육을 잠깐 한다든가, 뭐 레시피 교육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담당했었는데, 지금 하는 거는 조금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전문적인 강사로서의 지금 이제 로스팅, 바리스타 1급, 2급, 뭐 라떼아트. 물론 SCA가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하는 건 SCA 과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제 바리스타 자격증 과정이 아니라 이제 국내 민간 자격증이죠. 특히나 이제 NC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능력 교육 개발인가? 뭐 이제 한국 뭐 있어요. 네. 걔네들의 이제 매뉴얼적인 이제 그 어떤 시스템 안에서 운영이 되는 이제 학원 사업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 이제 제가 지금까지 물론 강의를 많이 했었습니다만, 이제 이런 강사로서 위치에서 이제 1년간 하면서 느꼈던 점들, 그 최근에도 이제 질문을 받았던 것들을 정리하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혼자 짓거리는 거지 뭐. 혼자 짓거리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이 바리스타 자격증의 이제 실효성입니다. 실효성. 우리가 이제 실효성 그러면 뭐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어떤 상황들, 뭐 그런 걸 이제 실효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뭘 했는데 실효성이 있네, 없네, 뭐 이게 뭐 제도적으로 실효성이 있네, 없네, 뭐 백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실효성이라고 하는 어떤 좋은 결과물로 나타나는 거는 이게 뭐 예상했다고 해서 딱 나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어떤 조직과 시스템, 매뉴얼이라는 기반 아래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물론 나는 자율적으로 하는 게 더 좋은데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이제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스템과 매뉴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최근에 받았던 어떤 평가 같은 것도 그런 거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이 꼭 좋다 나쁘다라고 어떤 논쟁을 펼치기 이전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또 이러한 검증과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절차와 또 기관, 그리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조금은 좀 긴장도 될 수 있는 어떤 좋은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학원에서의 이제 바리스타의 강사 그 일하면서 느꼈던 그 학원의 실효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반적으로 바리스타 학원 그러면 이제 좀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다 민간 사업입니다. 이 바리스타 관련 뭐 사업들은 다 민간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민간 업자들이 이제 회사를 차려놓고 이제 학원 사업을 하는 거죠. 일단은 국내에서 이제 국내 단체에서 발급이 되는 이제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고요. 이 국제 바리스타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제의 그 단체로부터 이제 라이센스를 취득한 그 업체들이 이제 민간 사업을 하는 거죠. 그 자격증 과정을 이제 수료하게끔 도와주고 비용을 받고, 그러니까 자격증을 이제 발급하는 이제 기관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SCA, 이제 스페셜티 커피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스페셜티 커피 협회에서 발행이 되는 이제 SCA 과정이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는 EUCA입니다. 네, 유럽 유니버셜 커피 어소시에이션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유럽의 이제 커피 협회. 우리가 이제 뭐 스페셜티 협회도 이제 유럽이 있었는데 SCA와 이제 SCAE가 이제 합쳐지면서 다 이제 뭐 보기에는 이제 비영리 글로벌 협회 뭐 이러는데 이 세상 협회가 어떻게 비영리로만 운영이 되겠어? 뭐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EUCA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이제 GCS인 것 같은데요. 네, 머리가 깜빡깜빡해. 이게 글로벌 커피 스쿨인가 그래요. 그 이제 뭐 워킹 가거나 이제 유학 가시는 분이 이제 많이들 찾는 게 요 GCS입니다. 자, 뭐 어찌됐든 간에 이제 국내에는 이제 외국계 자격증을 발급하는 곳이 있고, 네, 국내에서 발급되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뭐 요새는 아무래도 이제 비용 차이도 꽤 많이 나고요. 그리고 그 레벨 1, 2부터 해서 이제 그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SCA 과정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알려져 있는 SCA를 그냥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SCA 협회에서는 6개의 이제 모듈이 있어요. 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분야라고 보면 됩니다. 일단 커피를 처음에 입문하는 분야가 있고, 그다음 바리스타, 그다음에 센서리, 그 흔히 얘기하는 이제 커피과 관련된 분야입니다. 이제 커피의 맛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요. 그다음에 이제 핸드드립, 우리 이제 브루잉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로스팅, 그다음에 이제 그린빈, 이제 생두에 대한 특징과 이제 가공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나뉘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자격증을 취득할 때는 그냥 파운데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레벨 1, 그러니까 말 그대로 초보자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였더라? 아니 중급 과정이 이제 인터미디엇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급자 과정이 이제 프로페셔널, 이렇게 세 가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독립적으로 포인트를 획득해왔고 이제 SCA 디플로마를 이제 취득하게 된다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전체적인 이런 과정들을 제가 정확하게 다 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느꼈던 것들을 좀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많이 그 다음에 알려져 있는 게 이제 EUCA입니다. EUCA 역시도 이제 베이직, 엑스퍼트, 마스터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초급, 중급, 상급 뭐 이렇게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또 얘네들도 비슷해요. 브루잉이 있고 로스팅이 있고 이제 큐 그레이더가 있고 센서리 테스팅 따로 있고 뭐 로스팅 커피 사이언스 뭐 기타 등등 뭐 많아요. 뭐 크게 얘기해서 실제 커피에 필요로 하는 이 항목들을 잘 이제 세분화해서 이제 이런 걸로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고 조금은 좀 단계적으로 더 있어 보이죠. 국내 자격증들에 비해서. 보통 국내 자격증 그러면 이제 민간 자격증들이 이제 바리스타 1급, 2급, 뭐 그냥 로스팅, 뭐 라떼 아트, 뭐 커피 뭐 예를 들어 뭐 관리자 과정, 뭐 이제 뭐 이런 등등등 뭐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이제 다 그냥 그럴싸해 보이게 만든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 실제로 학원에서의 교육은 커피 자체의 이제 입문에 초점도 있지만 사실 거의 거진 그 과정이 이제 자격증에 이제 약간 뭐랄까 맞춰져 있어요. 자격증 취득에. 물론 실제 카페에서 운영하는 내용과는 조금 거리감이 있죠. 왜냐면 그 SCA 예를 들어 파운데이션을 취득했다. 이제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커피의 맛을 테스팅하고 기본적인 것을 이제 이해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단계는 아닙니다. 이 파운데이션 과정은 그냥 커피를 그냥 기본적으로 즐길 수 있는 눈을 좀 떴다. 그러니까 바리스타 2급도 그렇죠. 사실 바리스타 2급 과정 같은 경우에는 커피에 대해서 두루두루 배운다라고는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런 걸 두루두루 배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간이 정해져 있고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시간 안에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취득하기 위한 목적성이 명확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험 준비에 이제 좀 더 많은 공과 시간을 들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커피를 배운다라는 개념보다는 자격증을 취득해야 된다라는 어떤 목적성이 명확하다 보니까 이 어떤 그 방향성이 조금 틀어지는 거죠. 그럼 그것이 문제가 뭐가 있느냐? 실질적인 어떤 커피에 대한 깊이 있는 것을 다뤄보지 못하고 제대로 어떻게 보면 알지를 못해요. 뭐 SCA 과정은 다르지 않나요? 뭐 그들은 다르다고 얘기하겠지. 근데 실제로 이제 SCA 과정을 취득해서 오신 친구가 현장에서 바로 빠르게 적응을 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안 그랬는데요.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어떤 체계적인 카페에서 운영되는 것들을 바로 습득하는 데는 좀 빠를 수는 있어요. 일반 친구보단 빠를 수는 있는데 그들 역시도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 뭐 모든 바리스타 다 시간이 필요로 해요. 하지만 그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가르쳐야 되는 내용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특히나 이제 국내 바리스타 자격증 과정들은 대부분이 이제 시간이 짧습니다. 한국커피협회 걸 제외하고는 뭐 보통이 이제 40시간 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40시간 미만 동안의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이랑 그리고 커피를 뭔가 배우고 나온다라는 건 현실적으로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시간이 널널하고 뭐 과정이 널널하면 그래도 웬만큼 두루두루 익히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제한된 시간 안에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학원에서 강의를 할 때에도 이제 교육생들의 이제 니즈를 좀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바리스타 자격증보다는 커피가 배우고 싶어요. 어떤 분은 나는 커피는 그렇게 관심 없는데 자격증이 따고 싶어요. 그러면 그거에 좀 맞춰줘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이제 좀 많이 이제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나 그래도 내가 강사인데 제대로 된 걸 가르쳐야지. 그러다 보니 뭐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는 없지만 제가 짧은 시간이나마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이제 전달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죠. 그러니까 바리스타 학원에서의 이제 실무적인 양질의 바리스타를 양성하지 못하는 것은 아무래도 민간 기관과 이런 단체에서 기본적인 수익 사업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근본적인 것들이 쉽게 바뀌긴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많은 수요자들이 바리스타 자격증이 아닌 양질의 바리스타 교육을 원한다. 뭐 그러면 학원도 변할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바리스타의 자격증에 이제 어떤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형식적인 바리스타가 양산되고 실제로 커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바리스타가 많이 생성되는 거죠. 최근에도 이제 수업을 하면서 한 젊은 이제 친구가 좀 깨어있는 친구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업을 할 때 이제 바리스타 자격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드려요. 뭐 실질적으로 많은 바리스타가 자격증을 꼭 취득하고 바리스타 일을 하는 건 아니다. 이제 이런 기타 등등의 현실적인 얘기를 드리니까 이 친구는 조금 더 자기의 시간과 비용을 제대로 된 과정을 통해서 비용을 사용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국제 자격증이나 조금 더 제대로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는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친구들을 만나면 상당히 반갑습니다. 뭔가 제대로 해보고 싶다. 어떻게 하면 제대로 배우는 것이냐. 그리고 뭘 알아야 되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데, 이 친구도 이제 처음에는, 이 학원을 오면 이제 커피에 대한 것들을 두루두루 배울 수 있다고 상상을 하고 왔던 것 같아요. 근데 학원들은 여러분들에게 양질의 어떤 교육을 꼭 제공하려고만 하진 않습니다. 물론,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시켜줄 마음이 있는 학원도 있겠죠. 그런데 대다수의 학원들은 말 그대로 학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 학원을 운영하시는 상당수의 많은 분들은 그냥 약간 투자의 개념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바리스타 일을 해서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상당수의 많은 분들은 그러니까 운영주 입장에서는 그런 거에 별 관심이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냥 학원생들이 많이 와서 수익 사업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취지인 것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실제로 이 바리스타 자격증이라고 하는 이 어떤 목적성 이것이
커피를 배우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꼭 실무적으로 접근하는 게 쉬운 내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실효성에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스타 자격증 과정이 조금은 형식적으로 치우치고 이제 기분 내기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물론 바리스타 2급이 1급이 무시하는 거냐? 그런 건 아닙니다. 일단 1급 과정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나라 민간 자격증이 이게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학원들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기본 라떼아트 정도는 들어간다든가 이런 것들이 노력이 수반되지 않고는 이제 쉽게 딸 수가 없어요. 특히 바리스타 중에 이제 라떼아트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많은데, 라떼아트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손재주가 있는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연습량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니 1급도 그렇게 막 쉽게 딸 수 있는 내용은 사실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꼭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바리스타가 라떼아트도 잘하면 좋죠. 근데 본질적인 제대로 된 커피를 추출하는 과정이라든가 머신기와 그라인더를 세부적으로 세팅하고 만질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학원의 이제 커리큘럼에는 다루긴 하는데, 그런 게 조금 더 중점적으로 다루어진다든가 중요시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 좀 아쉽다. 네, 이런 부분에서 바리스타 학원들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에는 조금 더 이제 전문가들이 제대로 가르쳐 주는지 이런 거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그걸 쉽게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일반인들이. 그렇다고 해서 뭐 상품평 같이 뭐 이제 어떤 평가만 의존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커피 교육을 받았던 이제 수강생들의 이제 경험을 많이 듣는 거 말고는 답이 없는데, 실제로 저도 이 학원이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그 수업을 실제로 이제 참관을 하고 이제 들어보면서 이 사람, 이 강사들의 역량이 좀 뛰어난지, 그리고 좋은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강사들의 이제 역량과 레벨 차이도 상당히 많이 나서 우수한 강사진이 있는 학원이 좋겠죠. 왜냐면 풍부한 경험도 듣고 좀 더 주요한 내용들을 잘 콕콕 집어서 얘기해 준다면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나한테 큰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방대하게 두루뭉실하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중요한 내용을 콕콕 집어서 얘기한다면 조금 더 잘 와닿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 그냥 바리스타 학원에서 느꼈던 그동안의 이제 그 커피 자격증의 실효성, 뭐 국제 자격증이든 뭐 민간 자격증이든, 물론 비슷한 주제의 내용을 제가 예전에도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면 이런 내용을 실제로 많이 궁금해 하세요. 그 학원에 오시는 분들이 이제 자격증에 대해서 많이 문의도 하고 또 제가 하는 얘기를 듣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는 것이 바로 요 자격증 분야입니다. 그만큼 이제 많이 나타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번 이 바리스타 자격증의 실효성, 실질적으로 자격증이 꼭 실무적인 어떤 평가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의 어떤 성실함, 그리고 이제 근무 태도, 그리고 자기가 어느 정도의 역량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리스타 예를 들어 2급, 1급을 이제 성실하게 따고 커피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공부도 많이 하는 친구들은 실제로 일을 할 때 그런 게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못 느끼겠지만 이 커피 일을 해서 오랫동안 했던 경험자들은 그런 게 눈에 보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커피에 진정성이 있구나, 아니 관심이 없구나, 이 금방 나타납니다. 진짜로. 왜냐하면 일단 커피에 대한 애정과 관심, 그리고 이제 커피를 즐겨 마시는 그런 모습들 하나하나가 커피에 대한 이 사람의 자세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바리스타들 중에는 커피를 즐겨 먹지도 않고 뭐 맛에도 관심도 없고 뭐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제가 주접을 한번 떨어봤습니다. 네, 잠시 있다가 이번엔 커피 리뷰 한번 해보고 오늘 이 방송을 마쳐보려고 해요. 지금 뭐 커피 뭐 먹으려고 하냐면 드립백 하나 산 거 있는데 그거 한번 또 먹어볼게요. 자, 오늘 커피 리뷰해 볼 거는 우리 이 겨울에 먹기 딱 좋은 일단 AGF 일본 제품이라 좀 기분 나쁘실 수 있죠. 일단 블렌디라고 하는 지난번에 제가 맨날 먹던 그 커피 또 한번 먹어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투썸에서 윈터 블렌드라고 나온 게 있습니다. 투썸 가서 산 거예요. 네, 이거 뭐 마트에서 유통되는 건 아니고 이제 투썸을 가서
산 겁니다. 물론 투썸 제품군들이 마트에도 유통되는 게 있습니다. 스티키한 커피들이 유통이 되고 있는데 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겸사겸사 그 투썸 기프트콘 나온 거 있으니까 그런 거 들고 가서 먹는 거지. 일단 뭐 윈터 블렌드라고 예쁘게 박스도 예쁘게 포장이 돼서 나왔어요. 일단 보시면 이제 초록색 느낌이 나는데 제가 나중에 이거 사진 찍어서 제가 이제 올릴 거거든요. 네. 물론 관심 없겠지. 나만 이런 거 혼자 좋아하고 이런 거 좋아하나 봐. 뭐야? 사진 찍다가 이게 내 얼굴 나오니까 순간 충격받았어. 내가 내 얼굴 보고 충격받아. 자, 일단 예쁘게 초록색으로 포장이 돼 있고 참 예쁘네요. 이런 거 보면 참 기업들이 참 세심하게 이렇게 하나하나 신경 쓰는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아, 이렇게 또 디자인과 도안을 예쁘게 해야 또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겠지? 뭐 이런 거. 일단 테이스팅 노트가 네, 너티, 위니, 미디엄, 바디라고 써 있습니다. 아, 이게 위니가 아니구나. 와인이구나. 병신. 내가 생각해도 병신인 것 같아. W-I-N-Y 와인. 이 말 그대로 이제 포도주 그런 뜻입니다. 포도주. 우리가 와인 하면 포도주 알잖아요. 그거예요. 그 단어입니다. 근데 와인 하는 거랑 이제 와인이 이제 좀 약간 단어적인 의미가 있죠. 이제 그냥 포도주에 이제 뭐 이런 거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와인 느낌이 난다. 이런 뜻입니다. 너티 와인 느낌, 미디엄 바디 이렇게 써 있고요. 뒤에 써 있는 거 보면 주식회사 자댕. 아, 나 이게 자댕인지 몰랐네. 아이씨, 자댕인지 알았으면 굳이 이거 비싼 돈 주고 살 필요 없는데. 아, 병신. 아, 그냥 막 또 바쁘게 집다 보니까 그냥 집었어. 여러분 자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생각보다 사람들이 자댕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세대가 달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자댕 하면은 저한테는 제가 예전에도 자댕 얘기 참 많이 했는데 이 회사가 좀 그래도 의미가 있는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최초의 이제 프랜차이즈 한마디로 이제 국내 원두 커피 시장의 어떤 그 흐름을 이끌었던 회사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 최초의 프랜차이즈이면서 이제 커피 프랜차이즈이면서 커피 기업으로서 의미가 상당히 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좀 발현되지 못하는 게 저는 상당히 아쉽습니다. 물론 이제 그 IMF라고 하는 굴곡을 통해 이 회사가 이제 힘을 피지 못한 것들이 너무 안타깝죠. 개인적으로는 이 회사의 뭐 운영진이나 뭐 이런 분들 일도 모릅니다. 관심도 없어요. 근데 이 회사를 제가 어릴 때 대학생 때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추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댕이 이제 1988년도에 아마 얘네들도 이대에다가 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대, 압구정 뭐 이제 이런 데다 열면서 이제 커피의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 간 거죠. 1호점이 이대인지 압구정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대에도 있었고 압구정에도 있었고 제가 살던 여의도에도 이제 홍옥빌딩 1층에 자댕이 있어서 참 많이 갔었어요. 물론 거기에서 이제 좀 안 좋은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 대학생 때 맞나? 하여튼 고3인가? 대학생 때인가? 친구들이랑 이제 차 한잔 마시러 갔어요. 이제 제 친한 친구랑 여자 말고 남자랑 갔는데 아마 저녁이었나 낮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에피소드가 이제 그 약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좌식 말고 약간 높은 바 같은 테이블에 앉는 의자 있죠. 네, 바 테이블에 앉는 의자 같은 거 약간 조금 그 아일랜드식 식탁 분위기에 이제 좀 약간 높은 의자 발 딛고 올라가는 그런 의자에 앉아 있는데 옆에 무슨 KBS 방송국 PD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저한 이제 술 먹어서 취한 거예요. 술 취한 거.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이에요. 자기 명함을 주면서 아이 귀여운 새끼 이러면서 이제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지금도 그 에피소드 아직도 기억이 나. 근데 그 명함을 좀 잘 갖고 있었어야 되는데 아무튼 뭐 귀여운 새끼 하면서 제 뺨을 후려쳤는데 이게 이런 거죠. 이제 술 먹고 에이 귀여운 놈 이제 에이 귀여운 놈 뭐 이렇게 치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사장님이 여자 사장님이었어요. 자댕 사장님이 와갖고 손발이 닳도록 아유 죄송합니다 손님 아유 근데 그냥 제가 그때 조금 쿨해서 집에 술 먹었잖아 그 사람이 그래서 아유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냥 명함은 받고 그냥 없었던 일로 조용하게 이제 했었던 에피소드가 났는데 그 기억이 아직까지도 잘 나요 생생하게. 그때 제가 분명히 이제 블루 마운틴 커피를 먹고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제 기억에는 프렌치 프레스를 줬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주는 곳은 없죠. 근데 아무튼 프렌치 프레스에 담은 블루 마운틴을 먹다가 KBS 방송국 뭐 PD라고 하는 작자가 술 처먹고 가갖고 제 뺨을 쳤다. 뭐 그런 에피소드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자댕이라는 회사를 조금 제 기억 속에 오래 묻혀놓고 있는 것 같은데 또 괜히 헛소리하다 또 오지게 길어졌네. 죄송합니다. 이 자댕이 이제 최근에 좀 이제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기사를 검색하다 보면 자댕 기사가 눈에 많이 띄거든요. 이제 특히 예를 들어 최초를 놓쳤지만 최고를 꿈꾼다. 뭐 자댕 캡슐 커피 레브 론칭 이러면서 이제 기사들이 나옵니다. 전 솔직히 이거 먹어보려고 지금 어디에서 구할까 좀 찾아보고 있는데 좀 눈에 띄면 이걸 사서 또 리뷰해 볼 생각입니다. 일단 자댕이라는 회사가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 맥널티보단 나아요. 맥널티보단 낫습니다. 제 생각은 맥널티 커피 제품들보단 그래도 자댕 커피가 전체적으로 커피 맛도 상당히 좋고 제품군들의 만족도도 좀 있는 느낌이 들어서 일단 이 자댕이 이제 꾸준히 이제 새로운 커피 제품들을 막 선보이고 있어요. 서울 카페쇼에도 참가하면서 뭐 캡슐 커피도 선보였다고 하고 또 여러 회사들과의 이제 제휴로 뭐 이제 보시면 이제 자댕이 이제 그 편의점 같은 데에서 이제 커피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파우치형부터 해서 RTD 커피까지. 근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리뷰했었지만 커피들이 맛이 있는 편이에요. 괜히 또 헛소리가 길어졌네. 자, 자댕이 아무튼 있다고 써있기로는 콜롬비아산 50%에 케냐산 50%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반. 이제 투 블렌드죠. 투 블렌드인데 느낌이 어떤지 좀 볼게요. 일단은 상당히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오는 박스, 윈터 블렌드 박스입니다. 종이 클립의 밑부분을 잡아당겨 컵의 양쪽에 굴고 이제 추출하라. 135ml의 물을 3-4번에 걸쳐 나눠 붓는다 라고 써있네요. 제가 한번 이거 먹어볼게요. 자, 물을 데웠으니께롱 이제 커피를 개봉을 해서 향을 한번 맡아보고 일단 패킹이 좀 예쁘게 생겼네요. 진짜 이런 거 보면 막 뜯고 싶지가 않아. 너무 예뻐서 그냥 장식용으로 놔두고 싶어. 자, 지금 제가 요 커피를 뜯었습니다. 뭐 드립백이야 뭐 향이 크게 막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잘 없어서 가공 커피들이 이제 아무래도 신선도적인 측면에서 뭐 스페셜티스럽게 할 수가 없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조금 많이 사용하는 가공 패턴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하는 원두 종류 뭐 이런 게 비슷하겠지. 자, 일단 얘를 한번 내려 볼게요. 케냐와 콜롬비아 블렌드의 느낌이 좀 어떨지. 일단은 때깔이 그래도 최소한 CT에서 풀CT 정도까지는 갈 법하게 조금 진한 편입니다. 우리가 보통 CT와 풀CT를 이제 1차 크랙 이후와 2차 크랙 이전 요 중간 쪽으로 많이 보고 있는데 실제로 많이 쓰는 패턴입니다. 하이에서 CT 아니면 CT에서 풀CT. 뭐 일본식 기준으로 얘기하니까 좀 그런데 그냥 미디엄에서 이제 모더레이트 다크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이제 한번 좀 내려보고 있는데 일단 130ml 150 정도 보통 많이 내리는데 지금 이게 8g이거든요 8g이니까 보통 15배수 하면 바로 한 120 정도에서 이제 130으로 보는 게 낫겠네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한 잔 먹을 수 있는 양이 많은 양은 아닌데 한번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번 더 붓고 원래 이런 건 유튜브로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제가 좀 편집하는 거 귀찮아하고 하여튼 뭐
뭐 만사 귀찮아합니다. 네. 녹음도 똑바로 못하는데 내가 무슨 그쵸? 네. 자, 얼추 내려진 것 같아요. 요 제품군과 비교할 수 있는 1번 커피도 한번 같이 내려볼게요. 내가 녹음을 끈 거야? 와, 이 병신. 내가 지금 녹음 꺼놓고, 다시 녹음하고 있어. 미쳐버리겠다. 지금 제가 윈터 블렌드 마시는데, 첫 모금이 상당히 밝고 화사합니다. 근데 와인 느낌이 확 들진 않고요. 제 느낌엔. 분명히 뭔가, 와인스러운 느낌은 나지만 전체적으로 톤이 좀 따로따로 놀아요. 커피가 두 가지 커피가 막 이렇게 조화롭다기보다는 조금 더 이게 좀 따로따로 노는 커피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풍미가 진짜 끝내줍니다. 딱 입에 첫 모금 넘길 때 입안에 풍미와 향이 확 올라옵니다. 약간 와인 느낌이 나네, 먹다 보니까. 근데 세진 않아요. 약간 인지를 하고 먹으면 약간 와인의 첫 모금 같은 느낌이 나는데? 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중반과 후반이 조금 느낌이 약간 쌉싸름한 맛이 오래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약간 단맛도 잘 돕니다. 반면에 이제 일본의 AGF 블렌디도 먹어볼게요. 지금 윈터 블렌드를 먹고 이걸 먹으면 단맛이 훨씬 더 잘 삽니다. 그냥 간단하게 두 가지 커피를 이제 약간 시험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일단 투썸의 에이리스트 핸드드립 커피. 왜 에이리스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영어로 이제 얼리스트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투썸의 얼리스트가 기울어진다 뭐 이런 거 아니었나? 잘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이제 윈터 블렌드 커피는 이제 겨울에 먹기가 좀 괜찮은 이 부드러운 맛과 풍미가 조금 더 잘 나타나는데, 저는 건과류의 고소함보다는 약간의 그 쌉싸름한 영혼이 좀 길게 느껴졌습니다. 반면에 이 AGF 커피는 역시 괜찮습니다. 맛이 좋아요. 일단 단맛이 잘 나타나네요. 얘를 먹다 얘를 먹으니까 더 그런 게 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한 주간 동안에 이제 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날이죠. 네, 토요일, 일요일 잘들 쉬시고 다음 주 이제 곧 오는 새로운 한 주 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좋은 일보다는 좋은 일들이 더 많은 세상이 되셨으면 좋겠고 항상 하늘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저는 기도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이 즐거움으로 바뀌는 그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 방송 항상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언제나 사연이나 댓글 환영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